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이게 녹화가 끝나면 말입니다. 저희가 보통 뒤풀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송한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방송 끝날 때마다 뒤풀이하는 프로그램 진짜 오랜만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것 때문에 네. 방송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그런데 신부님들께서 그 회식비를 계속 내셔가지고요. 저희 제작진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아니 신부님들 도대체 얼마 받으신다고 이 회식비를 내시는 거냐. 그래서 준비한 오늘 나누고 주제는 그 월급에 잠이 오니? 입니다. 근데 일단 혹시 저희 회식비 한번 쏘시고 한 달 내내 쫄쫄 굶는다거나 그러시는 거. 많이 그랬습니다. 사실 그 출연비로 저는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네.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입금된 거 확인해봤더니 네. 뭐 택도 없더라고요. 심폐소생도 안 되죠. 네, 전혀 동기부여 안 되고 정말 이렇게 해서 계속 방송이 될까. 네. 하지만 뭐 신앙으로 복귀하니까 재능 기부한다는 마음. 네. 재능 기부할 마음이 없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오직 신앙을 깊이 키워주는 그런 방송. 저희가 회식을 하면 할수록 김정한 씨는 점점 말라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냈던 것 같고요. 좀 공동 부담을 하기에는 뭐 하여튼 뭐 또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 뛰면 되니까 네. 예 강의 나가고 뭐 하고 하는데 한 분이 끝까지 안 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그분 아무래도 특수직에 계시니까 네네. 이해를 또 하고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술이 약해서 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안주값만 내도 되는데. 술 먹기 전에도 안 그랬던 거 같아요. 술 먹기 전에 계산이 안 나와요. 네. 술을 마시고 나면 계산이 안 돼요. 그 내지 말라고 내가 말렸던 기억은 어렴풋이 아니 이게 나는데. 그런 말씀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많이 안 마시니까 그러시는데 안주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무슨 강의료 말씀하셔서 아르바이트 말씀하셔서 월급 말고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가능하세요, 신부님들? 뭐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표현이 그런데 강의 요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강사료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에는 뭐 그거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뭐 안 받기도 하고 아유 그 공동체 쓰십시오.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방송 시작하면서부터는 꼬박꼬박 받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렇군요. 좀 네. 제가 안 받던 애가 이렇게 꼬박꼬박 받아가네. 혹시 방송 시작하고 강의가 좀 늘기는 했습니까? 제가 찾았죠. 아, 뭐 들어온 것도 네. 있지만 제가 네. 찾아서 네. 좀 하면 안 되냐고. 네. 그들이 좀 찾아줬어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네, 참 잘하고 이것도 우리를 위해 계십니다. 쓰시는 거 아니야. 지영아 고마워. 네. 그 지금 이렇게 손을 맞대고 계시는 김상호 신부님은 뭐 무슨 의미이신 건가요? 저는 이제 어미새가 이래서 먹여주는 먹이 삐약삐약 받아먹어서 잘 먹어요. 삐약삐약 네. 입 모양을 잘 받아먹죠. 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신부님 네 분 다 월급을 받고 계시는 거죠? 맞죠. 정말 미사예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 아 맞죠. 월급을 네. 저는 사실 좀 월급 달라요? 개념이 없어요. 아 그래요? 생활비 정도, 생활비. 생활비. 그래서 공동체별로 약간 그 편차는 있는데 뭐 그 제가 학생 공동체 있을 때는 이제 그 당시 제 기억에 8만 원 받았는데 요즘은 한 2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20만 원, 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규모가 네. 공동체별로 특히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약간 있는데 생활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식사비, 교통비 이런 거. 그러면 생활비로 받으시는 20만 원이 한 달에 20만 원입니까? 그렇죠, 한 달이요. 아 그러면 그거 외에 신부님께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거나 이렇게 해서 출연료라거나 받으시는 그렇죠. 돈은 본인이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도회? 요즘 밖에서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럼 본인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 신부님 알기 전에 빨리 그럼 써야죠. 이번에 출연료 들어갔겠네. 들어왔죠. 한번 쏘세요. 대리 특강 하실래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 재밌는 게요. 이게 언젠가부터 이제 그 개인 소득하고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꾸 이제 국세청에서 물어오니까
이제 원래는 개인 그 계좌가 없었어요. 근데 한 거의 이제 10년 다 돼가는데 그렇죠. 이제 개인 계좌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명확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카드도 발급되고 그래서 네. 그 덕에 저희도 이제 인터넷으로 뭘 구입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그 대표 당가 신부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림 담당하신 신부님이 계셔야만 신학생들이 이 책 좀 사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건 이제 편해졌는데 네. 단 조건이 각 계좌의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를 원장 신부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 계좌에서 돈을 갖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수도회 공동 재산의 개념이신 그렇죠. 거군요. 예. 예전에는요, 그 월급 봉투라고 해서 돈이 들어있는 걸 이렇게 회사에서 줬잖아요. 그러면 신부님들은 지금 그 20만 원 받으실 때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현금으로 받으시는지 계좌이체로 받으시는지. 제가 좀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개인은 생활비를 받는데 월급은 관구본부로 들어가요. 저도 이제 학교 서강대에서 일을 네. 하고 있으니까 월급이 오는데 제가 만져본 적은 없어요. 이제 광구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각 공동체에 필요한 만큼 분산이 되는 상황이라서 줬다가 아주 들어왔네. 이게 만져본 적이 없어요. 내부자 거래네. 그럼 신부님들은 계좌이체로 월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초임 때는 뭐 최신님도 그랬지만은 저희도 봉투에 줬거든요. 미사예물을. 근데 이제 언제부터 시스템이 바뀌어서 개인 통장을 다 만들어야 했고 그걸로 이제 교구가 일괄적으로 넣어서 줍니다. 신부님들 월급 어떻게 되는지 이거 공개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전국 방송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구별로 방송이어서. 사실은 다 달라서요. 아, 네. 세계적으로도 약간씩 다 차이가 다른 거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또 다르고요. 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갓 신부님이 된 새 신부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한 3분의 2 정도. 그리고 1년에 이제 월급 기준으로 3만 원씩 오릅니다. 월급 기준. 매달 3만 원씩 해가지고 매달 3만 그것도 뭐 원씩. 계속 죽을 때까지 오르는 게 아니라 네. 30년 차까지만 오르고 거기에 딱 이제 끊어내는 거죠. 그 SNS 상에 월급 관련한 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찾아온 이별 통보. 월급. 패션의 완성은 월급. 월급은 빚을 이길 수 없다. 월급은 빚을 이길 수가 그렇죠.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신부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월급은 무엇인지 월급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짤막한 뭐 이행시도 좋고 짤막한 시 한 수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근데 네. 오늘 아침 식사 끝나고 티타임 하면서 네. 우리 동료 사제들과 의논한 끝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네. 월급 이거를 한 잔씩 띄워주세요. 월말이 되면 찾아오는 너의 유혹. 급전. 굉장히 우리네 아픈 역시를 신랄하게 고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건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 세신부 때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때 진짜 그때 저희는 70만 원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본당 신부에 따라 조금 몇만 원 더. 근데 이제 본당이 큰 규모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뭐 청년들 만나면 무조건 입 벌리잖아요. 딱 5일 쓰면 없어요. 그때. 그리고서는 안 만나는 거죠 이제. 전화 안 받고 다 차단하고 왜냐하면 새끼는 주니까 사제관에서. 신부님께서 청년들을 만나는 것보다 어르신들을 만나시면 밥을 사주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만나면 밥을 사주시는데 네. 그렇게 먹는 밥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밥이 목적이 아니니까 먹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가 되려면 본인이 내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항상 돈을 내시는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목적으로 했던 거죠. 사목적으로. 사목적으로. 사목적으로 했던 거. 네. 저희한테는 사랑의 마음일 겁니다. 네, 그럼. 이분들 그럼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거예요. 네. 네. 제가 일을 찾아서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많이 변했구나.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쓰다니. 자꾸 날 보지 마세요. 동기부여. 그 신부님들은 몇 년 후에 은퇴를 하시게 되나요, 보통? 만 70세? 만 70세. 예, 그렇게 정해져 그러면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은퇴 신부님들하고 같이 숙소에 살고 있는데 은퇴 후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은퇴 사제 숙소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이제 노후의 삶을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도 하시고요. 또 어디 뭐 필요한 곳에 가서 이제 강의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사목적으로 이렇게 좀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연금이 나오나요? 뭐 연금은 기본적인 용돈 생활비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아마 지금처럼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뭐 선배님들도 볼 때는 저희도 이제 뭐 연금 같은 거 들어놔라 미리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제가 그냥 저는 어쨌든 이탈리아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쪽 쪽 보면 이게 은퇴 신분이 많이 늘어나니까 교구에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본당마다 가면 은퇴 신부님들을 도웁시다 이래갖고 모금하는 것도 있고 근데 아마 저희 때들은 지금 은퇴하시는 신부님들은 뭐 교구에서 해줄 수가 있는데 아마 저희는 아마 저희끼리 다 같이 공동생활을 해야 될 거고 그것도 지금처럼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세후를 말씀하셔서 신부님들도 세금을 내세요? 네. 저희가 내죠. 저희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에 그 종교 쪽에 종교인 계시는 과세. 분들 종교인들은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정해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풀리니까는 별개의 문제였죠. 사실 그 법안이라는 게. 우리 아니 카톨릭도 해당이 되죠 법안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게 법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네. 자발적인 자발적으로 납세를 했기 냈어요, 때문에 이미. 자발적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계실 때 네. 종교인들 납세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만 계속 냈죠. 저희가 낸 오래됐죠? 지가 한 5년이 넘었죠. 그렇죠. 그런 것 아니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거는 20년 20년이 넘었는데 김수환 이제 추기경님. 세부적으로 그거를 규정을 마련된 걸 가지고서 내기 시작한 것들은 한 5, 6년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전부터는 그 미사예물 아닌 그 받는 그 생활비인가 뭐 생활비 네. 기본적인 거에 가끔세 형식이었지만 지금은 미사예물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모든 거를 다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왜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세금 미리 내고서는 받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연말에 연말정산. 이제 정산에서 연말정산에서 저희도 다시 네. 되돌려 신부님들 네, 네. 연발 정산하고 그다음에 5월 달에 또 저 뭐죠? 종합소득세 네. 신고하고 그 두 개 다 합니다. 어머 그러시군요. 나도 신부님 이거 안 해봤는데 이거 해야겠네. 신부님은 아예 안 받는다며요 아니, 뭐 월급을. 이 출연료나 생활비인데. 이런 게 합쳐가지고 연간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네. 내 인세가 광고로 가는구나. 아. 광고로. 이게 넘을 것 같아 네. 이래저래 하면은. 그래서. 아니 그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 그 올라가 있는 게 쭉 그렇죠. 떠요. 그런가요? 거기 멈춰서 하시면 돼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봐요. 네. 아니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중산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중산층이 사라져간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이 돈의 개념과 연결이 네, 되어 네, 있대요. 네. 그래서 뭐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부채 없는 아파트를 30평 이상 소유하고 있다거나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라거나 자동차는 2000cc 이상의 뭐 중형차를 소유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래요. 그런데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오신 우리 빠박 김상우 신부님. 네. 이거 원어 발음을 해줄까요? 네. 캘리테 드 비. 깨르테드비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 네, 퀄리티 오브 라이프요. 네. 중산층은 뭐라 그래요? 중산층은? 중산 좀 레정 모양 그러잖아요. 레 프랑스 모양. 믿어도 되는 거죠? 말이 박사예요. 맞아요. 레정 모양. 그렇군요. 레 프랑스 모양. 레 코리아 모양. 그러면- 평균적인 사람 뭐. 그렇죠. 에버리지. 그래서 그 퐁피두 대통령이란 분이 그 삶의 퐁피두. 질, 네, 퐁피두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 삶의 질이라는 데서 정한 중산층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야. 외국어 하나 정도씩 다 하시잖아요. 근데 유럽은 사실 다 라틴어에서 와서 네. 쉽다. 거기서 맞아. 몇 보기로. 개국어 금방이야.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미스 유니버스 이러면 뭐 5개국어면 우와 했는데 그냥 기본이더라고. 그냥
놀지 않은 아이구나. 그 정도 하면 놀지 않는 아이. 성실한 아이였구나. 또 그 두 번째 기준이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스포츠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있죠. 풋볼. 네. 풋볼, 인라인, 인라인. 그다음에 라이딩. 자전거. 자전거, 사이클. 신부님.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중산층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숨쉬기만 하면 어떡하세요. 네, 그리고요, 그 다음은요. 세 번째 기준은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정도 있어요. 악기, 뭐, 첼로. 첼로. 저 파이프 오르간. 파이프가? 아까 쳐봤어. 6개월 배웠어요. 아, 아우, 쳐봤어요. 그래도. 네네. 전 기타. 기타. 네. 클라리넷. 중산층. 들어왔어. 검증 안 됩니다. 얼마나 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얘기해보는 거죠. 다룰 줄 알아. 실력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번째는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왜 그 부분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되게 유학 시 알잖아. 가난한 시절 유학시대 시절이 기억이 나가지고 네. 저 막 맞아, 그때 맞아. 막 아니 늘상 그러니까 해먹던. 닭살 때 막 체력이 안 되니까 혼자 방에서 이게 불법인데 맞아, 막, 맞아. 막 닭 백숙 끓여 먹고 그랬어요. 요리 많이 했어요. 닭백숙까지 했어? 했다니까. 예. 저 심지어 그 짜장도 파기름 내고 대박. 짜장 춘장해서 막 춘장. 해서 오. 불쌍한 이제 한국 신부들 그 선교하고 있는 신부들 나눠주고 반찬 싸주고 막 그렇게도 했어요. 어머. 지금 유학생할 때 너무 적적해서 이렇게 막 오. 요리를 좀 했죠. 막. 저도 막 장조림도 만들고. 그때 막 아프고 그런 친구들 있었을 때 꼬리곰탕 이렇게 통째로 등째로 끓여가지고 그 지퍼백에 그 하나씩 냉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딱 그렇죠, 가지고 맞아요. 저는 하도 그 미국에서 뭐 멕시칸 음식을 많이 먹어서 타코 잘 만들고요. 뭐 케사딜라도 만들고 스테이크 기가 막히게 구울 수 있어요. 그거는 특허내도 돼요. 제가 사실 거기서 샵을 내려고 그랬는데 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원금 부족. 네, 저희가 그리고요, 신부님. 저는 저 스파게티, 그러니까 파스타 하고 그다음에 라면 끓이면 라면 끓인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이러면서 스파게티 하는 거 라면 끓일 줄 아는 얘기잖아. 나도 뭐 없으면 나도 짜파게티 나도 줄 나도 그냥. 다른 맛을 다른 맛. 그다음에 까나르라고 그 오리 다리 요리 있어요. 네. 그거. 근데 중요한 건 그 통조림이 있어야 돼. 뭐 자기가 뭐야? 맛있어 통조림. 통조림 진짜 그럼 맛있어요. 일단 그 통조림 빼고 그럼 파스타는 뭐 박종현 신부님만의 뭐 특별한 맛이 있어요? 저기 까르보나라인데요. 그냥 그 뭐야 크림을 넣지 않고 네. 달걀로만 만드는 이탈리아식 까르보나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3분 가래가지고 소스는 사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쪽은 크림을 다 안 넣잖아요 당연히. 그렇구나. 뭘 혼자 새로운 걸 하는 것처럼. 난 특별한 건 줄 알았지. 과도한 미사요. 저희가요 요리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조만간 그 식당에서 방송을 한번 진행하면서 아니 근데 핫따뚜이도 사실 해봤어요.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핫따뚜이 알죠? 핫따뚜이. 라따뚜이? 아니 알죠. 라따뚜이라고 하는데 네. 핫따뚜이도 해봤어요. 알죠. 라따뚜이. 네. 핫따뚜이. 그 애니메이션 있었잖아요. 네, 라따뚜이 쥐가 그러니까요. 나와서 하는 라따뚜이, 거. 네. 그거 프랑스어로 그것도 핫따뚜이. 알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채소 스튜 같은 건데 맛있어요. 네. 이 채소에서 우러난. 그것도 통조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이제. 실패! 저희가 지금 초점을 냉동식품 잃어버렸는데 수준이에요. 지금 그 뽕피두 뽕피두 대통령의 대통령. 중산층 삶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있습니다. 거의 중산층이에요. 네, 중산층이에요. 현재 다 중산층이에요. 네 번째 얘기해서 사실 네. 우리가 이렇게 논란에. 다섯 번째는 사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공분에 의원이 참여하고. 정의로운 어떤 공분. 여섯 번째 기준은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우리 직업 자체가 그죠? 아마도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께서 프랑스 기준으로는 다 중산층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도- 중산층이 좋은 건가요? 중산층 그 나라나 국가의 어쨌든 가장 이제 그 평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어떻게 보면 건강도라든지 그 척도가 되는 하나의 지표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아까 그 중산층 같은 경우는 기준이 이 나라는 그렇죠. 굉장히 경제적이고 돈에 치중이 되어 있구나라는 게 우리 모습으로 우리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문화나 삶의 여러 모습들을 다 같이 포괄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으니까 중산층이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죠. 아무래도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네. 다른 네. 것 같고요. 뭐 중산층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갖고 이제 통계를 내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니까. 네. 저도 숟가락 하나 얹을게요. 네, 네. 이 두 프랑스와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이 다른 걸 보면서 저는 그 특정 사회가
어디에 방향 지어져 있는구나. 그 사회가 사회적 가치관이 어디에 있구나.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사회도 사실 중산층을 구분할 때 한국적인 방식으로 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도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중산층의 분류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없다는 게 사실은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중산층에 저게 들어가는 기준이 되게 사실 좀 높잖아요. 지금 상류층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내 삶에 대한 의문들이나 아니면 그것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층들이 굉장히 그만큼 많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네. 좀 변화가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 세상사 애매하고 답답하고 아리송한 문제 답을 드립니다. 반반 토론 고 스타. 자신이 정한 팀의 의견을 무조건 옹호하셔야 되는 건데요. 과연 오늘은 어떻게 팀을 만들어질까요? 사연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8살, 6살 두 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이 아주 빡빡한 직장에 다닌다고 하시네요. 매일같이 야근도 하고. 근데 이런 남편의 유일한 낙이 직장 내 축구 동호회 활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토요일마다 축구 시합을 나가서 뒤풀이까지 하고 온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일에는 그냥 쉬어야 되다 푹 퍼진다고 합니다. 주말이면은 아들들이랑 좀 놀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자매님의 바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신부님들께서 대신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빨간색을 뽑으신 분들이 1번 그리고 파란색을 뽑으신 분들이 2번을 대신해 주셔야 되는데요. 1번은 취미는 가족과 함께 개인 동호회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주십시오라는 얘기고요. 2번은요. 남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이런 건전한 동호회 활동은 이해해주라. 와이프가 좀 참아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자, 그럼 네 분의 신부님의 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넣어서 뽑아주세요. 동시에. 동시에 안 들어가죠. 이거 잘못 걸린 거. 야 이거 트릭이 안 통하네. 진짜. 남편분이 좋은 취미 가지고 계세요. 저도 이제 축구를 해봐서 아는데 이만큼 좋은 운동도 없고 또 자연을 벗삼아 뛰고 또 이게 팀 플레이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관계 형성에도 네.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뒤풀이 중요하죠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이 스트레스 푸는데 운동만 가지고도 못 푸는 것들을 또 이제 뒤풀이 자리에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권장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요일에 너무 퍼져버리는 것만 사실 주의를 하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이 취미 활동은 보장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심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그럼요, 위해서 그럼요. 보장받아야 한다. 이게 또 정신 건강에 좋잖아요. 네. 주일날 계속 뻗어 계신 거는 아직 좀 기초 대사량이 부족해서 운동을 더 하시라. 그렇지. 이분이 주일날 퍼져버리는 게 축구를 해서 체력이 안 돼서 퍼져버리는 건지 뒤풀이를 해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퍼져버리는 건지 이것도 참 애매모호하고요. 그리고 사실 축구 시합 스트레스 해소 좋지. 건강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 사실 아빠잖아요. 두 아들 있고 아내 있고. 그러면 이분 기본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는 않겠죠. 가정 지키기 위해서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축구 시합 가서 뒤풀이 한다. 그래서 주일날 퍼져버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 퍼지는 방향으로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축구 시합만 하고 그다음 뒤풀이 하고 말고 들어오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자기의 체력을 진단해 보시고 축구가 안 맞다 하면은 술만 잠깐 드시고 들어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얼마나 주말에 이렇게 퍼져 있으면 월요일 날 또 시작이 됩니다. 빡빡한 직장 생활? 난 사실 이분 진짜 빡빡한 직장 생활인지 매일 야근? 일을 못해서 야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이 회사는 그런 회사인지
아니 그런 그리고- 것까지 신상털이하는 건 아니요. 왜냐하면 이것도 짚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습관된단 말이에요.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제가 좀 사실 충격이었는데 주말에는 어머니들은 아이를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말은 철저하게 아빠와 보내는 시간으로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 자체가. 그래서 제가 되게 이상해서 왜 그러냐 도대체. 아니 그럼 주중에 계속 일해야 되고 주말에 조금이라도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이거를 되는데. 다 아빠가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이한테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중요하죠. 네. 네.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아빠와 함께 놀고 또 함께 지냈던 시간들 추억들 그게 이 아이에게 나중에 아이가 아이고. 컸을 때 아빠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절대적입니다. 네. 굉장히 그 시기 때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운동하고 저녁 때는 뒤풀이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 날은 하루 종일 쉬고 빡빡한 매일 야근하고 애들 못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애들 못 만나고 그러면 그럼요. 제가 상담에서 그 파더 헝거 때문에 심각한 일 많이 만나봤거든요. 아 파더 한 거요? 예. 네, father 한 거. 예, 파더 헝거, 뭐 마더 헝거 다 있는데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축구, 뒤풀이, 뭐 주말에 퍼져버리고 뭐 직장, 야근 이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애 큰일 납니다. 애가 큰일 자, 여기다 대한 답변으로 아빠와 함께할 시간 만들어드리죠. 네. 자, 토요일 날 직장에 있는 동호회, 축구 동호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축구 동호회 뭐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야외 구장이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겨울에는 못 뛰어요. 폭염에 못 뛰어요. 겨울이야, 겨울. 겨울, 여름 다. 그럼 1년 365일 물리적으로 뛰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실내도 있지 않나요? 그래요.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그리고 나서 그래 축구 동호회를 해. 근데 이분이 지금 사회에 있는 싸제 축구 동호회도 아니야. 네. 직장 축구 동호회야. 그러면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거죠. 직장 안에서의 뭐 위에 상사와의 관계, 그러니까 일과도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직장 내 동호회 할 때 뭐 여건이 허락되면 자녀분들 와가지고 아빠가 하고 있는 그걸 보여주고 그 뭐 중간에 뭐 하프타임 뭐 쉴 때 뭐 이럴 때나 같이 아이랑 볼도 차보고 그렇죠, 그렇죠. 하는 것도 아이와 의 교감. 시간도 갖고 조기 축구 교육. 아빠도 직장 생활에서 또 챙길 거 챙기고 그렇죠. 네. 일타쌍피 그럼요. 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직장 안에서의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한국 사회는 조직 사회나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나가는 거는 그만큼 자기 포지션이 확고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계속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여기에 재미가 없으면은 굳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다져지는 그 이 그룹 빌딩이 결국 직장 생활에도 그만큼 도움이 되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걸 네, 좀 아이들과 너무 가능성을 같이 열어둬야 할수 되지 있다. 않을까. 저는 너무 네네. 안타깝네요. 예, 지금 이 엄마와 아내와 이 아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아빠를 이해하는 마음이 참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정혜진 이분 지금 직장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고 억지로 그러면 나간다고 생각해요. 빡빡한 직장 매일 야근하는 거 사실 이것도 사실은 비인격적인 거고 그리고 축구 시합 나가 뒤풀이하고 온다는 거는 지금 이 문제가 되는데 가정에서 그거는 안 되는 거 극복해보겠다고 계속 시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인격 구조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가족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 자꾸 되게끔 하려고 이분이 애쓴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남편은 회사와는 주일날 쉬는 날은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분 아니, 살아야 돼요 일단. 아니, 저 잠깐 반론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합시다. 외롭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케이스를 남편이 이걸 좋아서 나이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해야지. 뭐 좋아서 다닐 수도 억지로 있고 틀려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자 들어보세요. 자 아까 사모 신부님 뭐 겨울 비 폭염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 나가요 매주. 네? 죽어도 하더라고. 네, 항상 다 나가요. 제가 본당에 이 동호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굴하지 않아요. 그 정도에 흔들 정도면 본 것 같아요. 그 정도에 흔들 정도면 절대 그렇게 축구하지 않아요. 응? 축구를 뭐 얼마를 뛰겠어요. 근데도 이게 하루 종일 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사람들이면 폭염, 눈, 비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폭염 그 혹한에 애까지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애를 데리고 나가면 이게 뭐 그냥 애는
6살, 8살이면 그냥 갔다 오면 애들이 자기들끼리 놀아요? 물론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엄마 같이 가야 돼요. 보통은. 이게 아이들이 뭐 거기에 많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 뭐 분위기가 좋죠.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빠와 함께 이렇게 가서 아빠는 계속 축구 뛴다며. 쉬는 시간까지 뭐 그럼 애들 거기서 어디서 노는데. 아빠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 벤치에. 왜 또 그런? 아빠가 지정이 아닐 아니 수도 그러면 안 있어. 되지. 워낙 그래서 이렇게 뛰는 거야. 워낙 90분 풀타임으로 다 뛰는 사람이 사람 없어. 맞아. 아이들이 와서 삼촌들도 많이 만나고. 원춘들은 다 돈이에요. 다 돈이야. 저기 지금 돈 벌어보자고 축구 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빠가. 애들 기특해가지고 삼촌들이 돈도 찔러주고. 애들 거기에요? 아니 아까 용돈. 아까 신님도 말씀하신 이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 관계가 안 돼갖고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제일 큰 상처가 부모님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저는 이 가정이 인격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남편도 이해하는데 물론 뭐 격주를 하든 좋습니다. 네. 횟수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살자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힘들어 죽겠는 직장을 자꾸 좋은 직장으로 일부러 만들지 마시고요, 신부님, 종희 신부님. 이해를 같이 하자고요. 그래서 몰고 간다. 남편분도 그거를 통해서 유일한 낙이라고 하지만은 이분도 내가 볼 때는 잘못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빠지면 자기가 진짜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아닌지도 나중에는 모릅니다. 이런 심리 상태는. 유일하게 그거를 거울같이 비춰줄 수 있는 게 두 아들과 아내예요. 근데 당장은 그게 사실은 아주 매끄러운 거울이 아니겠지만은 이런 작업들이 계속되지 않으면 이 가정은 이 아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아니 100번 맞는 말씀이신데. 아니 이런 부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일단 아이들이 그 환경에 접해보고 나서 얘기가 돼야지. 아이고 나갈 수 있는데 그다음에 매번 예. 나갈 거냐고요. 이게. 아니 매번 데리고 나가야죠. 그래야지. 원래 축구라는 게 한 번 가지고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고. 나 혼자 할게. 야, 반반 토론이 아니라 매주 3대1 토론이야. 마치 대자비를 보는 것 같아 지금. 여름에 한 번. 내가 내 빨간색 보고 있어. 대자비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좀 발전적인 방향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다친 답만을 요구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가 행복한 일이라면 아이들한테도 행복을 좀 전달해 주는 게 아버지로서의 그 의무죠, 사실. 오로지 자기의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면은 이거는 아버지로서의 의무는 방기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동의하는 부분은 있는데 많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취미 활동은 존중돼야 되고 보장받아야 된다. 물론, 그건 그쵸? 물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균형이 중요한 게 남편이 표현했겠죠. 유일한 낙이라는 게 저는 딱 걸리는 겁니다. only 이거예요. 이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이제 골만 깊어지는 거고. 유일하다는데 지금 이게 포커스를 맞추면 위험한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아내분이 어떻게 보면은 남편의 그 취미 생활에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방점을 찍으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주말에 너무 이게 부각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남편분은 적어도 이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한번 공유할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일방적으로만 이제 남편분의 취미 생활을 보장해라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조건을 단다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방향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아빠가 축구 이렇게 나가서 스트레스를 좀 풀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참 좋으니까 너희들도 함께 해줄 수 있니? 그렇죠, 그런 거. 싫어요, 아빠. 너 맞은 엎드려. 그리고 그러면은 엄마도 같이 우리 가족이니까 엄마도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같이 그래 축구 보러 같이 갈까? 그러면 엄마랑 일주일 동안 지겨워요. 주말에는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럼 축구를 가야지. 축구를 가야지 그러면 갈까? 그러면 축구 싫어요. 그 술을 마실래? 진짜 막다른구나 진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지금. 저 박정희 씨는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아빠 이상해요. 하지마 여기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우냐 도대체. 8살, 6살이라는 점을 유념해 한창 축구를 배울 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신앙인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지? 지금 다른 신앙이네, 신앙이? 논점을 흐리지 말고 집중을 하라고요. 아니 우리 이냐시오 성인 기도 중에 땀 흘려야 돼 휴식을 찾지 않게 하소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진짜 이건 뭐야?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남편은 참 안쓰럽죠. 이게 안쓰럽죠. 유일한 낙이고 유일한 낙인데. 그 주일날이라도 조금이라도 쉬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라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니까. 아니 신부님들 중에 축구하시는 분은 박종원 신부님밖에 없으신가요? 아, 저도 축구해요. 축구 아, 좋아. 그럼 두 분은 축구를 매주 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많이 못하죠 사실은.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못해요. 주말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저의 가정인 교회가 뭐 필요로 할 때는 못하죠. 우리 거기가 내 가정인데 네. 내 가정이 아내고 내 가장 아이들이 먼저가 돼야 있는데 되는 거죠. 못하죠. 가정이 먼저는 가정이 먼저죠. 가정이 먼저라시는데. 저도 가장 먼저. 그렇다고 또 우리 신자들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서 축구장 데려갈 아니 수 그거는 없잖아요. 안 되죠. 근데 여기 이분은 그 취미 활동에 그만큼 중점을 두고 살고 계시니까. 너무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논점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갈까요? 네. 네. 선공을 하신 우리 박종인 시부님부터. 남편의 입장에서 변론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운동을 몸을 쓰는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권장해야 할 거고 사실 거의 의무식으로라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삶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만약에 남편분이라면은 아내와 좀 더 상의를 하지 못한 좀 불찰이 있었음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좀 책임을 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는 가족과 함께 개인 동호회는 나중에도 늦지 않아. 네. 이게 뭐 거의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족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말해서 절충을 해본다면 당연히 이게 1번이 이건 뭐 명명백백하니까 거기에 절충을 하려면 주의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이 부인분들께는 그게 부인에게도 숨통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아버지로서의 추억과 시간을 마련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는 쇼핑하러 가고 얘들아 아빠랑 축구하러 가자. 이게 예, 다 소중한 얘기들이고요. 그런데 인격적인 가족 또 서로 대화하는 가족 안에서는 한 주는 아빠의 의견, 그다음에 한 주는 엄마의 의견. 8살, 6살이면 자기 의사 표현하거든요. 한 주는 아이들의 의견을 따라서 해주는 걸로 하고 마지막 주는 각자 함께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과 함께 나누는 고민 저희 홈페이지에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5년 차 두 아이 엄마입니다. 남편과 같이 사는 게 요즘 들어 부쩍 힘이 듭니다. 결혼 전 저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반대로 남편은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절약 정신이 투철한데요. 그 절약 정신이 너무 제 목을 조여와요. 지난 폭염 때도 아이 핑계로 겨우 에어컨을 켜며 살았고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면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갓난아기 목욕시킬 때마다 가스비 많이 나온다며 물도 가스 레인지로 데웠어야 하고 청소기는 아예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전기불도 꺼놓는 통에 우리 집은 해가 지면 늘 항상 어두워요. 본인이 청소도 걸레로 하고 아기 목욕물도 손수 데워주는 등 제가 불평도 못하게 집안일을 많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관리비 고지서 나올 때마다 덜덜덜 성적표 받는 기분이에요. 조금 불편하면 아낄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게으른 탓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전주 주일미사에 빠져서 성체를 모시지 말고 고해성사를 보라고 했더니 봉헌금을 냈는데 성체를 왜 못 모시게 하냐고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터라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좋은 아빠이고 성실한 남편인데 돈과 관련된 문제 충돌 시 제가 살아온 상식으로는 너무 째째할 만큼 이해가 안 되기만 한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전 어찌해야 할까요? 네 분 신부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라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대화를 열어나가면서 그쵸? 네. 이 신부님과 나누는 고민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게 사실 무슨 맞는 키가 아니죠. 뭘 딱 넣었다고 해서 정답을 짠 하고 얘기해 주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접근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길 알려드리는 거죠. 나는 저 답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랑 반대야. 사실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더 깊은 그 면담을 원하시면 전문 면담 상담을 받으셔야겠죠.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그게 이제 1번은 아니라는 거 네.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주인공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 자매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숭고한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내가 좀 이렇게 하니 나의 의견도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표현을 좀 하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편은 굉장히 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 있고 성실하게 살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의 지금 이 갈등이 계속 커지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요게 거기 아까 한 단어에 보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위험한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에어컨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청소기조차도 응. 전기로 나오니까 내가 빗자루를 아마 그럼 다 쓸고 빗자루를 물걸레를 쓸고 닦아. 물걸레를 닦고 예. 네. 좋죠. 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도 좋고. 근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너는 못하는 건 네가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바라보고 그 시선이 압박감으로 되면 계속 이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거.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존중이라 되게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두 분도 서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 정도 이야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남편이 살아온 삶도 존중해 주는 거고 그런데 남편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오라라는 부분을 조금은 여유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해지면 폭력이 되죠. 그렇게 강요가 심해지면. 근데 내가 볼 땐 이 자매님도 그렇게 하는 남편을 데리고 살면서 함께 살면서 얻는 어떤 자기의 또 다른 이득은 있어요. 좋은 남편, 성실한 남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얻는 남편으로부터의 1차적인 이득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건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제 균형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내가 덜 손해 볼 건지 더 손해 볼 건지 그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좀 자기 표현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성적표 5년이잖아. 맨날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덜덜덜. 이건 자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남편이 뭐 그거 개의치 않잖아요. 뭐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든. 그 남편은 자기 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스로 좀 자매님께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다스릴 필요가 있지 이거는 않을까. 5년 그렇지 동안에 않을 남편이 뭔가 얘기가 많았기 계속 때문에 됐죠. 이런 거지. 맞아요. 계속 매달 됐는데. 그냥 그치. 예, 그걸 네. 같이 보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성적표에 느낌을 그렇죠. 받겠죠. 그러니까 네가 게을러서 이래를 안 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라서. 부부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갖고 오는데 사실 남편이 일방적인 가해자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그 부인으로부터 압박감이 있는데 이렇게 팽팽한 걸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얻는 세컨더리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있지만은 가지고 간다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의외로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건 있죠. 그러니까 예를 왜냐면 들어서 난 좋은 아빠, 성실한 남편 필요 없어. 이거 말고 일단 돈 문제 해결합시다. 돈을 쓰는 경제관념. 근데 이분이 자꾸 충돌하는 게 이게 2차적인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너무 1차적인 그 문제가 강하더라도 뒤로 빠져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이걸 결정하는데
자꾸 갈등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치,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온다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담배는 그럼요. 절대 안 필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보면 그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제관념 안에서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계획 안에서 미래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지금 못 살겠다 그러면 난 그거 포기하겠다. 그리고 난 지금 이게 난 얻고자 하는 나의 1차적인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이제 의사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두 분이 부부 두 분이 같이 좀 면담 상담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왜냐하면 요 사연 보내신 자매님 입장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뭐 말씀을 드리거나 조언을 드린 거는 분명히 반쪽짜리거든요. 네. 그 입체적으로 이 상황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네. 그 남편도 사연이 있을 그쵸, 겁니다. 그쵸. 그 남편분이 추구하는 가치나 분명히 1번, 2번, 3번 자매님이 추구하는 가치도 있을 텐데 좀 균형 있게 보고 두 분이서 좀 더 좋은 길을 찾으시려면 양쪽 다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굉장히 네 분 신부님께서 고민 많이 하시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자매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만나고 싶으신 신부님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신부님과 나누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의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묵주의 기도 같은 기도 중에 긴 편이잖아요. 그러다 하루 빼먹었어. 그러면 이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 54개의 구슬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데 고사리 그거 하루 하잖아요. 빠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받은 게 짜르락 없어지나? 누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어서 하라고. 이어서 하라고. 이어서 하라. 이름하여 김 박사의 공부법. 공부 쉬워요. 제 별명이 빠박이에요, 빠박. 절친 중에 미셸 샹팡이라고 이번대로 가시죠. 이 안에 6개국어가 있어요? 이런 걸 증언해주라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아니.